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우리 속담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모르면 닥치고 있어라. 그러면 욕이라도 안 먹는다 라는 뜻입니다. 윤석열 안에 김건희 허위 위력과 허위 경력, 허위 수상 등 의혹이 너무 많아 일일이 거론하기조차 어려울 지경인데 뭐 잘한 게 있다고 일부는 허위라고 재반박한답시고 나서서 또 욕먹는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기레기들과 국임당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준석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가 전시했다던 삼성플라자 갤러리 전시 팜플렛을 공개하면서 실제로 기획전을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전시 담당자는 전혀 기억이 없다고 하는 가운데 나온 저들의 주장이죠. 그런데 이 국임당에서 내놓은 팜플렛이 또 다른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팜플렛마저도 일부 허위 기재 의혹이 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제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까도 끝이 없습니다. 전시의 팜플렛까지 공개를 했으니 전시 이력이 허위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이준석의 해명은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김건희는 2003년 자신이 출품했던 전시 도록에 실린 수상 및 전시 경력에 2003년 포트레이트 전 삼성미술관 기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시명은 포트레이트가 아니라 휴먼스케이프닷컴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김건희 팜플렛에는 전시 날짜가 2003년 7월 9일로 되어 있지만 삼성미술관의 개관은 2004년에 개관이 됐습니다. 세 번째, 팜플렛의 작가 이력을 보면 한림대 출강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는 한림대가 아니라 한림성심대에 출강을 했습니다. 결국 삼성플라자에서 전시한 것이 맞다고 주장을 하다가 그것마저도 일부 허위가 또 드러난 것입니다. 한때 이력서에 한림성심대를 한림대로 표기한 것은 단순 오기다라고 주장을 했던 윤석열 캠프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순 오기가 아니었던 것이죠. 대놓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정말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준석이 이렇듯 페이스북에 나서서 김건희의 전시회는 있었다고 직접 주장을 한 것일까요? 이준석의 이런 행동은 윤석열을 공격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방어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윤석열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우회적으로 공격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김종인이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김건희 등판은 언제로 예상하느냐라는 질문에 배우자가 나와서 같이 움직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본다. 1987년 첫 직선제 때 당시 노태우 후보 부인은 공식적으로 밖에 나온 적이 없다. 최근엔 이재명 후보가 아내를 데리고 선거운동을 하는데 크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다. 모든 사람이 그래야 된다고 느끼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결국에는 김건희를 등판시키지 않겠다라는 전략으로 바꾸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김종인이 덧붙인 말은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표심이 변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 그때 나타난 표심이 왜 그렇게 작동했는지 그 요인을 잘 분석해서 거기에 맞게 대선을 끌고 갈 생각이다. 내가 뛸 때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 대선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지나친 자신감은 패망의 지름길이죠. 물론 무시할 수 없는 발언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국민들이 시장 선거와 대통령 선거도 구분 못하지는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서 폭발한 민심이 재보궐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은 맞지만 최근 서서히 부동산 가격이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여파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한국사회 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지난 17일과 18일 이틀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1,008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을 물은 결과 이재명 후보가 40.3% 그리고 윤석열이 37.4%로 조사가 됐습니다. 격차는 2.9포인트이지만 최근에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가 역전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의 아들 문제보다 김건희의 허위 이력이나 경력 문제가
우리 국민들 눈에는 훨씬 더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일부 반영된 결과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후보 배우자 논란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68.3%가 그렇다라고 답했고 29.3%는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습니다. 고로 김건희의 문제는 이번 대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감사할 따름이죠. 그런데 윤석열의 악재 김건희뿐만이 아니죠. 이 외부 인재를 영입하는 족족 하나같이 전부 문제가 야기되고 비판받는 인사들만 골라서 영입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 가운데 페미니스트 운동가로 활동 중인 신지혜를 영입해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성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영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신지혜가 과거에 한 발언들이 또 다른 문제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지혜는 얼마 전에 노재승이 술자리에서 국민은 개돼지, 재난지원금은 개밥, 김구는 국밥 때문에 사람을 죽였고 5.18 유족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며 검정고시 본 사람은 비정상이라고 한다고 국민의힘 술자리는 상상할 수 없는 충격과 공포의 자리인 듯이라는 짧은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었고 또한 양아치와 조폭 중 대통령을 뽑아야 하나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2030 청년들의 표를 끌어오기 위해 무조건 영입하는 윤석열. 그동안 실컷 비판만을 일삼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정당에 합류하는 신지혜. 참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부상은 여성의 눈물을 먹고 일어난 일이다. 정치 역사상 근대 민주주의 이후에 약자를 공격하면서 대중정치인으로 부상한 사례가 종종 있었다. 히틀러도 그랬고 라는 말을 했었던 신지혜가 히틀러 정당이라 평가하는 정당에서 활동하게 됐습니다. 참 재미있는 정치판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준석과 조수진이 선대위 회의에서 정면 충돌했다는 소식입니다. 조수진이 이준석의 지시에 공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일어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준석 측 관계자는 이준석 대표가 조수진에게 일부 언론에서 나오는 윤핵관이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과 자신을 공격하는 식으로 보도가 나오니까 이를 정리하라고 하자 조수진이 내가 왜 당신 명령을 들어야 하냐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이준석이 내가 상임선대위원장인데 그러면 누구 명령을 듣냐라고 되묻자 조수진은 나는 윤석열 후보 말만 듣는다라고 답했고 이에 이준석이 책상을 치고 회의장을 나와서 회의가 종료됐다고 합니다. 이준석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대위 내에서 업무 지시 사항에 반발하는 사람이 있어 선대위 운영체계상 바로잡고자 이야기를 했다. 본인이 담당한 업무에 맞는 걸 지시했는데 상임선대위원장 말은 들을 필요 없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바람에 언성이 높아진 것 같다라고 말을 했고 그러면 상황이 정리됐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본인이 하기에 달려있다고 본다. 상황의 엄중함을 알았으면 자기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고 개선도 올바르게 인지했을 것이고 아니면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목도했지만 지금같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이준석의 입장엔 조수진은 현재 발생되는 일련의 상황은 모두 제 책임이다 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조수진이 이준석을 무시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참 잘되고 있는 집구석의 면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싸워서 되겠습니까? 이왕 하시는 거 좀 확실하게 둘 중에 하나는 끝장을 보셔야지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